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이진곤 씨라고 상당히 그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히 국민일보 주필까지 하신 분이고, 국민일보 전 주필을 했던 분이고, 기자 생활을 한 30년 한 분입니다. 기자로 11년, 논설위원으로 19년을 보낸 분이기 때문에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진곤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진곤 박사라고요. 이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 패널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주 점잖고 또 아주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재명의 단식이 국민 항쟁인가? 라는 엄청난 제목을 딱 걸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재명에게 판사가 물었다는 겁니다.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무슨 질문에 답을 그렇게 했을까요? 신문 기사에 이재명 피고인 단식한다던데 출석 가능한가요? 판사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신문에는 이재명 피고인 단식한다던데 출석 가능한가요? 하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정에 이것저것에 많이 걸려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미 다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스케줄을.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렸던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15일 첫 공판이 열릴 모양인데 피고인 측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겁니다. 벌써 15일 공판에도 못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 변호사는 이미 1일날 9월 1일날 예측을 다 했습니다.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판사한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첫 공판이 열릴 모양이었는데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말이죠. 이 피고인 측의 태도가 벌써 이랬다는 것. 여러분 짐작가시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빌미 삼아서 날마다 정부를 공격하고 장외 데모를 주도하고 하던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갑자기 무기한 단식 선언했죠. 그런 주장을 딱 듣고 보니까 단지 오염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얘기죠. 단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겠다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끝장을 내보겠다. 그 다음에 이 단식의 목적이 진중권 교수 말대로 사법 이 재판이라든가 또는 이런데 수사에 4일날은 소환이 돼 있고 하니까 안 나가겠다는 꼼수를 생각하고 31일 정격적으로 단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이런 뜻하고 같이 맥이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이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한 건요, 굉장히 무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얘기하면 말이죠. 이 사람은 단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항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방법이 단식 아닙니까? 방법이 단식인데, 자신의 단식인데 그 만담에 피식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이진곤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웃음이 나오죠. 아니, 단식을 자기가 들어가면서 국민 항쟁한다고 하니 그게 국민 항쟁이야말로 길바닥에 나가서 항쟁의 수단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단식으로 항쟁합니까? 국민 항쟁이 뭡니까? 이재명 단식이지 왜 그게 국민 항쟁입니까? 그러니까 웃음들을 많이 웃고 있잖아요. 저 목적이 뭐지? 분명히 목적을 국민 항쟁한다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저 검찰에 나가서 4일날 검찰에 나가가지고 수사 안 받으려고요. 수사를 안 받으려고 꼼수 부린다. 꼼수라고 표현했죠. 꼼수. 꼼수 부린다. 꼼수 단식이다. 김종인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그래봐야 지금 그렇게 한다고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별 효과 없을 거다. 무효라는 비슷한 뜻을 얘기해. 무효과. 예.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피식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분 이진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만담 같은 소리에 만담 같은 소리, 이거 만담 같은 소리죠. 피식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부터가 너무나 허황된 정도의 과장이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 선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제가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을 이렇게 무식하게 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어마무식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무기한 단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부터 해줄 일이 있는데 절대로 끝나지 않을 단식을 무기한 단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기한이 없는 단식이다. 난 오늘 끝나려면 오늘 끝나고 모레 끝나려면 모레 끝나는 그게 또 무기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질을 단식의 성질 무기한의 단식이라고 하면 그 단식의 성질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단식한다. 그냥 무기한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식에 들어간다. 단식하다가 YS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YS는 28일 날 나는 이 28날을 갖다가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굶으면 죽는 거다. 굶으면 죽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YS는 진짜 단식을 한 것 같아요.
어디 뭐 들어가서 출퇴근 단식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쫙 단식을 했는데 완전히 그 양반은 뭐 진짜 혈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짜 단식해서 완전히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단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무기한 단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끝날 단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거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또 무기한 단식이 있으면 단식이라면은 아무 때라도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끝낼 수 있는 단식을 무기한 단식이라고 그러죠. 오늘 끝내도 되고 내일 끝내도 되고 영원히 가도 되고 하는 거고. 이 2003년도에 말이죠. 한나라당 그 최병렬 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 8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단식 중단을 종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23일간 단식을 해봤는데, 나도 23일간 단식을 해봤는데,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랬습니다.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그분 아주 치명적인 날까지 갔기 때문에 말이죠. 굶으면 죽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의지가 강하면 굶으면 죽는 건 확실하니까 그걸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항전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인데 무기한이니까 기한을 안 정해놨으니까 아무 때라도 일어서면은 단식이 끝나는 거다.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YS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도 23일간 단식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황당한 것은 단식에는 철회 조건이 없습니다. 단식을 철회한다. 이제 내가 단식하기로 무기한 약속을 했지만 단식을 철회하겠다. 조건부로 협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단식은 내가 목표를 딱 걸어놓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단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조건을 걸고, 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황당한 게 이제 단식 철회 조건. 그게 민주당 입장 표명입니다. 분풀이 노상 격투를 벌이겠다는 그런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종의 고육지책 아닙니까? 조건도 없이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무조건 단식하겠다. 무기한 단식하겠다 했으니까 조건도 없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목숨을 갖고 장난에 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조건도 없이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아무 목표가 없었어요. 처음에.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이런 따위의 협박 정치입니다. 이거는. 맛을 들이면은 민주정치 회복은커녕 민주정치가 파괴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이가 말이죠. 그 전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웃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사즉생이란 말을 썼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즉생.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 시절 단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두 김 전 대통령까지 끌어다가 이재명 대표 옆에 딱 앉힌 셈입니다. YS, 김대중 두 사람을 딱 앉혀놓고 같은 목적으로 단식하는 같은 레벨의 리더나 된 것처럼 이재명을
아부를 했죠. 이재명한테 아부를 한 거죠. 어떻게 김대중의 단식하고 김영삼의 단식하고 지금 이재명의 단식을 함께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김대중을 모셨다는 박지원 씨, 그거 좀 간지럽지 않습니까? 낯이 간지러워요. 그냥 아주 여기 온몸이 간지러워요. 그냥 아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김영삼 단식을 거기다 비교를 했어요. 김영삼 단식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단식하고 같습니까? 종류가? 김영삼은 비장하고 김대중도 비장한 단식이었고 여기는 무기한 단식. 솔직히 말해서 뭐 건강을 위한 단식인지 아니면 뭐를 위한 단식 목표가 없었잖아요. 목적이 없어. 뜬금없이 31일 날 그냥 바로 그냥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내 단식은 국민항쟁이다. 무슨 항쟁이요? 국민항쟁을 단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 무슨 단식이죠? 무슨 국민의 항쟁이죠? 국민이 뭘 항쟁을 하죠? 뭘 항쟁을 하냐고. 아니잖아요. 무기한 단식이면 일단 단식 시작하면 죽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그 단식입니다. 그게 무기한이고 또 무기한은 그냥 아무 때나 일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특히 출퇴근 단식이라고 지금 이름이 딱 붙여 있으니까 출퇴근 단식이야. 지 맘대로 아닙니까? 벌써부터 지 맘대로 그날부터 11시 되니까 대표실인가 어딘가로 딱 들어가서 자취를 감췄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식화한 게 뭐냐면 10시에 들어가서 사라졌다가 그 다음 10시 반에 나온다. 이게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단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쓴 사직생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여당 지도자 시절 단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그 두 분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단식이 마치 격이 같은 것처럼 했지만 그게 무슨 격이 같습니까? 그때는 다 명분이 다 있었죠. 대의 명분을 세워놓고 단식을 한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이 단식하고 이거는 아니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벌써. 다 국민들이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다 웃었어요. 대부분 다 웃었어요. 예. 그리고 김종인 씨마저 그거 아무리 해봐야 효과 없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만약에 명분이 있고 뭔가 대의 명분이 있고 또 뭐가 이재명이 뭔가 의미가 있었다. 의미 있는 단식을 선포했다고 공감을 했다면은 오늘이 11일째 되는데 11일째야 비로소 같은 당 이낙연 씨가 찾아왔다가 4분 있다가 건강 좀 조심하시란 말 딱 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만 하고 갔겠습니까? 돌아갔어요. 4분 만에. 김부겸도 아마 오늘 내일 올 겁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이럴 때 안 올 수는 없고 해서 마지못해 오는 거. 11일 만에 같은 당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같은 당의 중진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친명계 빼놓고는. 이게 뭡니까? 그게 단식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렇게 자신이 너무 오래 모셨던 전직 대통령까지 이 대표 같은 동료를 세워가면서까지 빛나는 아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진권 평론가가 말이죠. 칼럼니스트가. 이 총선 출마 욕심이 없다면은 만 11세 나이로 말이죠. 까마득한 후배의 뜬금없는 단식에 이렇게 탁 자기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동률해 놓고 또 자기가 모시지 않았던 김영삼 대통령까지 단식을 같은 이재명 률에 단식을 넣고 그렇게 빛나는 아부까지 떨어야 되겠습니까? 참 어떤 연민을 느낀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단식 선언은 까닭이야 뭐 뻔하죠. 각일각 쬐어오는 검찰 수사에 숨이 막힐 처지가 된 겁니다. 온갖 터무니없는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따는 말 다 했지만 이제 와서야 뭐 불체포 특권에 의존하고 나쁘끄럽고 그래서 무기한 단식을 내질러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된다고 이진곤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부인하지만 자신 단식 때문에 9월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어저께 가서 한 단식 모양이 뭡니까? 단식 8장 가서 진술 따가서 계속 가름한다. 심야까지 다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미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날짜 12일 날 나가겠다. 4일 날을 12일 날로 해가지고 이게 단식에 갈 때 단식에 몸이 피곤한 핑계를 댈 수 있는 그 날짜까지 딱 끌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갈 때는 또 당당하게 홀로 간다 해놓고서 페이스북에는 촥 9월 9일 10시 몇 분 수원지방검찰청 어디 개딸들 소집령까지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당당하게 뭐가 당당하고 뭘 홀로 당당합니까. 자신은 뭐 부인하고 있죠. 자신은 나 부끄러운 일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검찰 소환조사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벌써 검찰 조서에까지 사인도 안 하고 막 이 얘기 물어보면 헛소리 다른 소리 막 자기 말 해대고 그리고 묵비권하고 이런 불성실한 조사를 받는 이 정치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없었을 것이라고요. 자, 지금 기소당한 게 크게는 3가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된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혐의가 많으니까 조사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대표니까 혐의가 있어도 수사 및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이런 얘기했죠. 이 국가 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진곤 칼럼니스트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대표 자신의 문제일 뿐인데 우리가 왜 함께 견뎌내야 할 일이냐 이거야. 우리가 왜 함께 견뎌내냐 이거야. 자기 혼자 견뎌내야 될 일이지 그 내용이 우리가 견뎌낼 내용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전부 다 사법 리스크 다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자신의 문제인데 우리가 함께 견뎌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이 선동과 참 이거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합니다. 네. 또 이분이 한 얘기가요. 단식을 한다고 해서 당무 등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 이재명 씨가. 왜? 단식하라, 검찰 조사 받으라, 재판정에 나가라, 당무를 챙기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무리 바빠도 공천권은 단단히 틀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무는 내가 계속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똘똘 뭉쳐서 항쟁을 이어가자. 국민항쟁을 이어가자. 윤 정부도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문 정부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꿈도 야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꿈이 참 야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결집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총선에 승리하면 그것으로서 만사 형통이다. 이런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이진곤 씨는 얘기합니다. 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기 정권 정치가 유력해진 정당, 그 정당을 이끄는 이 대표 자신을 검찰이 아니라 누구든 감히 핍박할 수 있겠는지 하는 배짱입니다. 배짱. 검찰도 법원도 사직생으로 덤비는 이재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는 겁니다. 잠시만 인구하면은 전국 조종관은 내가 조종을 다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 손에 넘어온다. 윤 정부에 당하기 싫으면 나의 배에 승선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의 배에 다 타라. 최후의 승리, 정치에 한몫하고 싶다면 내 휘하에서 충성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에 거역할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번째 기소가 됐다고 그러죠. 사상 첫 머그샷까지 했죠. 머그샷 여러분 아시죠? 머그샷이란 건 범죄인 인상착의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고 많은 이걸 머그샷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인상착의 기록 전부 사진으로 남깁니다. 범죄인. 이 소위 범죄인 인상착의 남김을 머그샷이라는데 머그샷까지 했어요. 공화당 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서 탈출구를 아마 발견을 했을 법합니다. 핍박받는 직전 대신의 경쟁자, 정치적 기소로 고통을 겪은 야당의 유력한 차기주자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곧 승리 전략이다 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하죠. 아니 그럼 질문 안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같습니까? 트럼프는 머그샷까지 했어요. 범죄인 전부 도장까지 찍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오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범죄인 이걸 들고 다 찍었습니다. 사진. 지문도 찍고 키도 얼마다 눈이 얼마다 시력 검사 다 하고 말이죠. 옷 벗고 범죄복 입고 재수복 입고 번호 딱 붙이고 머그샷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황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습니까? 이 착각도 너무 심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이 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이나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 말고 달리 뭐가 있냐 이거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말 한번 보십시오. 워낙 맥락이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주 딱 단적인 얘기, 아주 단문으로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놓은 얘기입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이냐? 워낙 맥락이 없는 일이라 이 맥이 안 잡힌다. 이거 맥락이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전혀 공감하실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 형사사건은 형사사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거 100번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 대표가 단식 중 혼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우직하게 단식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생긴다면 상황은 정부 측에 좀 불리해질 수도 있죠. 이제 이걸 지금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 정당이면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당대표 방패 역할밖에 더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막 법안을 찍어내는 거. 감정적으로 막 법안을 찍어내서 아주 국회 입법권을 뒤어 흔들고 있는 이 민주당. 예.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당을 자신의 호위병으로 만드는 것 외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바로 당대표. 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묻지 말라. 판단은 대표의 몫이고 우리는 눈 딱 감고 돌진만 할 뿐이라는 극렬 추종자들. 이게 지금 이 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당 그 소속 국회의원들 소위 친명계들 한번 보십시오.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권 186개를 받고 그다음에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밑에 부하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보좌관, 비서관, 차량 수행기사 아니 이게 특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보수를 당당히 받아 챙기고 집단 무지성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극렬 지지 세력 개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치 그 돈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련해 주는 양, 만들어내는 양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늘 높이 그들의 목소리가 찔러지고 말이죠. 또 당 대표는 개인사의 정당 조직을 동원하고 개인사 개인 이 재판 또는 개인이 가는 이 수사받으러는 개인의 일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이 국가 일입니까? 백현동이 국가 일입니까? 정자동 호텔이 위례 신도시가 개인 일입니까? 쌍방울이 개인 일입니까? 국가 일입니까? 다 개인 일이지 않아요. 개인의 일이 아닙니까? 개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국가가 했다는 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개인 일에 이렇게 국민의 소위 공복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면서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결사옹위하면서 모든 걸 전폐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착한 국민들입니다. 벌써 이 정도 됐으면요. 국민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벌써 일어나가지고 소환령 내립니다. 난리 납니다. 데모하고 국회에 문 닫아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 방탄은 없다. 불체포 특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은. 밥이 굶어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출석하느냐. 이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장깨축에도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결국 이진곤 씨는 이렇게 마지막 말은 이렇게 하더군요. 정치 부재 상황에 정치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정치적 행위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시절이다.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내고 있다. 개탄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틀림없이 기록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모르죠. 그에게 그를 존경하는 학습한 사람들,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이모 씨라든가
또 제이못이라든가 또 피못이라든가 그 피못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추종자들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그 국민일보 주필되는 분이 이 제목을 걸어놓은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이 국민 항쟁인가? 웃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웃음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피식하고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칼럼을 읽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니겠죠. 이건 타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타개해야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립니다. 차려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국민들에게 많이 진심으로 알려야 되고 국민의 힘도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